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셨군요. 가족이라는 이름, 참 따뜻하고 소중한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모시키며 살아간다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이 말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네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가족이 아닌 이용할 사람이 되어 있었다더군요. 명절마다 찾아와 고맙다는 말 대신 돈과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자식들. 그들에게 가족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로 받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 72세 김영자입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한옥이지만 제가 가진 땅은 꽤 넓습니다. 농가 밭이 넉넉하게 있어서요. 부자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엔 나름 알부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자식들에게 이 땅과 집은 이미 자기들 몫처럼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제 첫째 아들 재훈이는 올해 45살이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서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 은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부부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재훈이는 어릴 적부터 제가 제일 믿던 아이였어요. 엄마, 나 성공해서 효도할게 하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젠 엄마 집도 크고 땅도 많으신데 이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같은 소리를 태연하게 하더군요. 며느리 은미는 처음엔 참 야무지고 똑부러져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야무짐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계산에 철저한 데 쓰이고 있었죠. 명절날에도 와서 저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슬쩍 말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요. 이 집이랑 땅도 관리 잘하셔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야 하잖아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건가 싶어 씁쓸해집니다. 둘째 딸 재영이는 올해 40살인데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한 번씩 찾아오긴 하지만 명절 때마다 여행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이번 설에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엄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다 한 번 와서는 자식들이 유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가 고생해서 일궈놓은 이 땅과 집이 이렇게 쉬운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싶거든요. 한 번은 며느리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땅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도 덜 내고 효율적이에요. 우리의 지우도 이제 커가니까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어떤 투자 자산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자식들이 저를 돈이나 재산으로만 본다고 느낄 때 정말 서글퍼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일구고 지켜온 이 땅과 집이 자식들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설날을 며칠 앞두고 첫째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시죠? 이번엔 음식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간단히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재훈아, 내가 몇 년 동안 너희 명절 준비 혼자 하는 거 봤으면서 도와주러 올 생각은 안 하고 간단히 하라고? 일찍 와서 올해는 좀 거들어라. 재훈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사실 엄마, 이번에 사업이 좀 어려워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엄마 집을 팔아서 자금을 좀 마련하면 우리 모두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보태라고? 재훈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장남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팔아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좋지 않아요?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도 차분히 대답했어요. 재훈아, 내가 장남이든 차남이든 이 집은 내 거야. 내 아빠랑 내가 흙먼지 뒤집어쓰며 지킨 집이라고 너한테 유산처럼 보이겠지만 내겐 인생이 담긴 곳이야. 내가 내 인생을 사고 팔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마음이 참 서글프구나. 그러자 며느리 은미가 옆에서 대놓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건 알겠지만 지금은 다 바뀌었잖아요. 혼자 이 집에 계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랑 합가하시고 집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면 어머니도 더 편하시죠. 요즘은 세금도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처리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편한 건 집을 팔아 너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람답게 대하는 거야.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내 시어머니 마음부터 먼저 챙겼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재영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여행 일정이랑 겹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꼭 사고 싶은 명품백이 있는데 엄마가 사주면 안 돼? 저는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재영아, 명품백이라고 집에는 오지 않고 그게 할 소리니? 그러자 재영이가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집을 물려받을 거잖아요. 저는 명품백 하나 못 받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받을 자격 있잖아요. 저는 그 답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오빠는 집을 노리고 너는 명품백을 노리는구나.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너희한테는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지. 그 말을 하고 나니 이 아이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 은미가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은미가 차를 마시면서 저를 지나치게 유심히 쳐다보는 게 신경 쓰였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비 같은 것도 많이 드실 텐데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아직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은미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에 통장 정리하시는 거 보니까 돈이 꽤 남아있던데?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쓰지 않을 돈은 저희한테 맡기셔도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통장을 볼 때 옆에서 슬쩍 본 거였어요. 금미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돈을 내가 왜 맡아? 그러자 은미는 태연하게 말했죠. 어머니, 요즘 노후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니 혼자 하시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투자도 하고 어머니께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설날 아침 자식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재우는 들어오자마자 명절 인사도 없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차례상은 다 준비됐죠? 저희가 조금 늦어서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우는 초조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직도 차례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준비해봐라. 몇십 년 동안 내가 했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야. 재우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엄마가 차례 준비 안 하면 이게 무슨 설날이에요? 이런 건 엄마가 해야지.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재훈아, 내가 매년 명절마다 부엌에 붙어서 차례 준비를 다 해도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그런데 내가 딱 하루 쉬겠다고 하니까 이게 설날이 아니라고? 그게 말이 되니?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 은미가 나직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요즘은 차례 음식을 꼭 집에서 다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저희가 음식 주문이라도 할게요. 명절은 편하게 보내는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미야, 내가 말하는 편한 명절이 내가 몇십 년 동안 부엌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던 모습이었겠지. 내 손으로 한 번도 차례상을 차려본 적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은미는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때 딸 재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공항인데요. 오빠가 집도 물려받을 거면서 엄마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차가우세요? 나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재영이의 뻔뻔한 말투에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영아,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려면 내가 뭘 했는지부터 돌아봐라. 명절날 얼굴 한 번 안 비추면서 그런 권리만 주장하는 너를 보면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싶구나. 재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집도 다 가지잖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재영아,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그 말에 내가 정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오빠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엄마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 전화는 끊겼고 재훈과 은미는 거실에 앉아 묘한 침묵 속에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내리며 생각했죠.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설날의 모습일까? 가족이란 이름으로 기대고 계산하고 결국엔 서로를 소모시키는 이런 모습이 내 인생의 결말이어야 하나? 명절이 끝난 뒤 제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더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님께서 연락 주셔서 집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혹시 이 집 매매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어요. 낮에 일을 모른 척하며 부엌 일을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태연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집 상태만 확인해 두는 게 좋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세도 높고 나중에 급하게 처리하면 더 손해보시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미야, 내가 대체 이 집을 뭘로 보고 이러니?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내놓을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혼자 이 집에 계시면 너무 넓고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들이 정말 나를 인간으로 보는 건가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은미야, 이 집은 내가 남편이랑 피땀 흘려 일구고 지켜온 곳이야. 내가 계산기로 두드릴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일은 용서 못하겠다. 며느리는 결국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태도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고민 끝에 저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일부러 집안을 정리하지 않고 거실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훈과 은미 그리고 재영이가 하나둘씩 들어왔죠. 재훈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급하게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려고 부른 거다. 이 집도, 이 땅도, 내 인생도 더는 너희에게 휘둘리게 두지 않을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장남이에요. 나중에 이 집도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걸 두고 뭐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책임진다면서 집을 팔아서 내 사업에 쓰자고 했던 거냐?
내가 책임이라는 단어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이제는 너무 뻔히 보여서 참을 수가 없다. 은미가 재훈의 팔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속상하죠. 저희는 어머니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실까봐 그러는 건데. 은미야, 내가 힘들까봐 걱정한다면 내가 며칠이라도 와서 이 집에서 살아보는 게 진짜 걱정이었겠지.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내 걱정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걱정이야. 그때 재영이가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 결국 오빠한테만 다 물려줄 거죠?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명품백 하나 안 사줄 때부터 이해 알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재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재영아, 내가 너를 오빠랑 차별한 적이 있었다고? 명절날 얼굴 한 번 안 보이면서 받을 생각만 하면서 그러고로 끝까지 이 어미 탓이냐? 재영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항상 그랬잖아. 나는 작은 거 덜렁 던져주고 맨날 오빠한테만 다 주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받고 싶었으면 오빠와 다르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내가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니? 분위기가 험악해질 무렵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싶은 게 유산이라면 분명히 말하마. 이 집도 이 땅도 내 재산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더는 너희에게 줄 것도 물려줄 것도 없어. 앞으로는 너희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 순간 재훈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효도? 재훈아, 내 효도는 엄마 집을 팔아 내 사업에 쓰는 거니? 얘 효도가 나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라면 나는 그런 효도 필요 없다. 은미도 흥분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를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내치시면 저희도 이제 손 뗄게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손 떼도 괜찮아. 나는 내가 날 지키며 살 거니까. 자식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의 최후구나. 그래도 이제 후회는 없다. 눈물이 한두 방울 흘렀지만 더 이상 이 눈물이 미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평생을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찾을 시간이다. 며칠 뒤 저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명절날이었지만 저는 공항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지난날이 풀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와 차례 준비를 떠맡기고 재산 문제만 들먹이며 저를 휘둘렀던 날들은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을 선택한 거죠. 처음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돌아보면 자식들이 저를 돈과 재산으로만 대했던 날들이 훨씬 더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로 간단히 밥을 지어 먹고 동네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명절에 가족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인지 몰랐어요. 공항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떠오르더군요.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물론 자식들에게 미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손자 지우가 보고 싶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연락이 올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소모시키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명절마다 상처받고 자식들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서도 참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처럼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나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끊어?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나야.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 아직도 여전히 자식들과 며느리의 전화나 방문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는 저를 잘 다스리며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애써온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심을 했거나 고민 중이라면 함께 나누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영자님이 앞으로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